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신 분이 저에게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40 부정선거에 대해 굉장히 경악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40 부정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액션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정성산 감독은 다른 사람 말고 오로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40 부정선거 대국민운동을 계속해서 확대해 주십시오 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그분이 저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구속을 안 시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따로 있다라고 강조했지요. 그러면서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그 문재인, 조국, 이재명을 구속 안 시킨 그 세력들 저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절대 함구하시라며. 그러면서 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재명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구속, 대국민운동을 확대해 주십시오.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정광훈 목사와 함께 4.19 혁명과 같은 5.16 혁명과 같은 이런 대국민운동이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빼들 것입니다. 그 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계엄령이죠. 그런데 계엄령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회를 통과하지 아니해도 쓸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뭐겠습니까? 비상대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을 구속 안 시킨 그 세력들 누군지 계속해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요. 지금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한동훈은 끝났죠. 충격, 총선 1에서 졌다. 당시 한동훈 독재, 한동훈 당대표 출마 꺼져. 정승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광훈 목사님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여의도 연구원 연구 인력 고작 4명, 보수 정당 30년, 싱크탱크의 민낯, 여연 노조 입장문 통해 고발, 홍영림 원장 갑질 의혹도 제기, 유일한 경제 전공자 내보내. 누가 임명했죠? 누가 임명했죠? 한동훈이가 임명했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부서보다 적은 연구 인력, 경제 전공자 단 한 명도 없는 보수 정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소의 충격 민낯. 대회에 공개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여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여의도 연구소 노동조합은 연구원들의 운영 실태와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입장문에서 노조는 탄핵으로 쪼그라든 야당 시절에도 최소 10명 정도이던 정책 연구진이 4명으로 줄어들었다라며 싱크탱크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고발했습니다. 행정부서 인원은 5명으로 연구진보다 많습니다. 연구진의 질적 하락도 문제입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이며 경제학 전공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연 노조는 유일하게 있던 경제 전공자는 이 홍영림 원장의 갑질로
해고에 준하는 보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객원 연구원 한 명도 홍 원장의 구두 약속 번복으로 계약 연장에 실패해 연구원을 나갔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부족한 자원은 단기 현안 연구에 소모되며 중장기 연구는 하지 못한다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하는 여연 홍 원장이 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해 당 대표가 신경 쓰는 단기 현안만 살핀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홍 원장이 올해 초 취임 후 한 번도 직원 전체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당 안팎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한 낙선자는 각 지역구 선거 판세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여연히 넘겨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낙선자 한 의원은 여연 원장이 6개월이 멀다 하고 바뀌다 보니 업무에 연속성이 없고 연구원의 역량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라며 득표율을 넘어 투표율까지 맞추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비교하면 선거에서 역할이 전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오기 전부터 여연의 정책 기능은 약화됐고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누구를 자르냐라며 여연 자료를 공유하는 건 당 사무처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서 나오긴 나오지만 지금 여의도 연구원 노조가 이제 충격적인 입장문을 냈죠. 이게 이제 입장문 전문인데 여러분 아주 장문의 입장문을 냈죠. 이 방송을 제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한동훈이가 임명한 이 홍영림 원장 여기서 다른 걸 다 제끼고도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다? 현 홍영림 원장은 올해 1월 초 취임 후 직원 상견례를 제외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직원 전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한동훈이가 임명한 홍영림이 조선일보 전 기자였죠. 여론 전문 기자였죠. 깡통을 데리고 왔는데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으니 총선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동훈이하고 저 홍영림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또 하나 보십시오. 자, 여의도 연구원 조사 함구 깜깜이 선고하라는 거냐 어수선한 여. 자, 이제 이게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갔는데 한동훈, 장동혁, 여의도 연구원 연구원장 홍영림 3인만 공유. 한동훈 독재 대박이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얼마나 깝깝했는지를 말하는 기사인데 이게 이제 올해 4월 1일 기사입니다. 4월 1일 기사.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놓고 여건이 어수선합니다. 역대 총선 때마다 당 지도부는 여의도 연구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각 지역구 후보들에게 공유해 왔으나 이번 40 총선을 앞두고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총선 판세를 지도부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합 지역 또는 우세 지역에서 열세로 돌아선 지역이 여러 곳 있다라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170개 정도의 선거구에 대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마쳤다며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이죠. 28일 결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도피 출국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가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자들은 해당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4월 1일 중앙일보에 지도부 내에서도 일부만 공유한 내용이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 정도 결과를 공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지 못했다라며 대략적인 판세 관련해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소수만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당시에 후보들이 당시에 불만을 터뜨렸으며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제공받지 못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직자가 언론 여론조사에 의지해 선거를 치르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당시에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를 안 했을까요? 한동훈이가 자기만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뭐 최악으로 나왔거나. 자, 여러분, 한동훈이 대통령과 각 세워 전대 출마 누가 봐도 무리. 꺼져. 한동훈 넌 이제 끝났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어떤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의장은 진행자의 해당 질문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지형상 이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가늠을 해보고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것 같다라며 당원 100%냐 아니면 국민 여론이 들어가느냐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 대변인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각 세워서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벗어나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정 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이고 이번에 우리가 10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래도 영남권 중심으로 친윤 색채가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아무리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국을 다니고 대중적 지지도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내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정치 감각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다시 불과 2, 3개월 만에 내가 이 당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정치적 욕심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서서히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번 총선 폭망의 주범은 한동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